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 홍주명 대표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지만 Don't worry, be happy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지금 시장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그런데 이런 Don't worry, be happy장에서도 소외를 받는다. 그 부분은요. 제가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목깨지덕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황 대표님 유행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필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깨지덕. 고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고사성어입니다. 어느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투개를 키움에 있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냐는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건데 장자 달생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개가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조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내면을 다루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봐서 적당한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훌륭한 투개가 됨에 있어서의 원칙이다. 이 기성자라는 어떤 투개를 키우는 그런 만드는 그런 어떠한 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선택해서 듣고 그다음에 내면을 키운 다음에 적당한 타이밍에 적중하고 접근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다. 제가 그런 얘기 됐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주시장. 근데 제가 그랬죠. Don't worry, be happy. 왜?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강의 그대로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 드렸냐? 지금은 자금이 흘러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주시장 적정 포인트 말씀드리니까 1,800포인트가 맞습니다. 1,800포인트가 맞는데 지금 이 1,800포인트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들어갈 투자할 자금이 어디도 없다. 부동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주시장은요. 공매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풋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안 되다 보니까 오로지 상승만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을 잘 활용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즉 정확한 눈과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공부, 스터디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시장 14년을 하면서 늘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주시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예, 어떤 가사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왜? 주시장 공매도가 3개월, 3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6개월 연기가 되었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시장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서 안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담스러울 때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수익을 볼 것이며 이 기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지금도 고집해서 큰 종목만 해야지. 지금 곧 죽어도 삼성전자야! 이럴 수 있어요.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삼성전자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장이에요. 지금 장은. 즉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안 일어날 만한 종목을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좀 장기간 가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컨텐츠적인 물들, 이 컨텐츠류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즉 변경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어떤 시장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 시장들은 또 무엇이 열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슈퍼사이클을 보셔라. 슈퍼사이클 무엇이었죠? 5G, 전기차, 제약바이오. 제가 3년 내내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슈퍼사이클입니다. 도너리, BAP, 슈퍼사이클만 갖고 있어도 성공합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잘 기억 못하실까 봐 억양까지 넣어드렸어요. 그죠? 슈퍼사이클을 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섹터들 중에서도 시장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3년 이상, 5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이 뭐 상법에 있는 계속 기업의 원칙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해서 기업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5G, 뭐 6G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차, 그다음 더 나아가 수소차는 뭐냐면 인간의 그 편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뭐 속된 말로 귀차니즘, 귀찮아,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이제 귀차니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내가 부산을 가는데 사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AI로 자동으로 간다. 그리고 연비도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커넥티드 카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니까. 예전에 현대차가 많이 낙폭되었을 때 제가 현대차는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두각받을 게 많아서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갔었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그 어느 황제든 어느 왕이든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진시황도 그랬었고 클레오파트라도 그랬었고 늘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아름다움이죠. 그 아름다움과 혹은 그 강인한 군력을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기본적인 법칙이지만 그 모든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영속성을 위해서 불로 장생의 불로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못 만들었죠. 근데 그 꿈은 그 부분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훌륭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강입니다. 지금 왜 코로나 치료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사람의 건강, 가장 근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간적인 것이 결국 주가에서 가장 많이 반영된다. 예전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는 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풍이 하면 안 되죠.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근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도 수시로 발생을 하지만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흑사병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는 조금 가고 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해요?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거의 차이인데 직접적인 것이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 지금은 두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결국은 주식 투자 포인트에서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식에서 핵심적으로 두각받는 것. 그래서 지금은 또 무엇이 필요하냐? 선택과 집중 중에서도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트렌드를 잘 읽어야지만 지금은 압도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익을 보실 거면 압도적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까지 다 알았어요. 뭐 전체적인 뭐 시장에 대한 흐름도 알았었고 그다음에 압도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도 다 체크가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언제 잘 매수하고 언제 잘 매도할 것이라는 타이밍이 필요한 겁니다. 주식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은 70%예요. 30%가 나머지예요. 주식은 70%가 타이밍이고 30%가 나머지입니다. 기업 분석 10%, 뭐 그다음에 질적 분석,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 분석이 10%인데 그 중에서도 양적 분석 10%, 질적 분석 10%,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이슈 분석 10%예요. 나머지 뭐예요? 70%가 타이밍이에요. 지금 당장 어떠한 타이밍의 로직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 저는 그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 녹색창에서 검색하셔도 되면 되는데 거기서 함께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자, 타이밍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는요, 말씀드렸죠.
정말 내공 있는 사람은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걸 봅니다. 그것이 어떠한 노직이든지 간에 딱 하나의 무공만 장착되면 무림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장착되면 여러분들은 무림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고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 매물대 분석, 타이밍 분석 중에서도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분석입니다. 매물대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파악법이라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구간, 거래량이 쌓여 있는 구간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많이 사는 자리, 어떤 누군가가 많이 판 자리를 분석해서 그 자리에 위기감을 느끼고 많이 돌파 못한다면 매도, 혹은 또 그 자리 근처에 오면 매수라는 굉장히 단순한 로직임을 봅니다. 하지만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혹은 매매를 여러 번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특효약이 될 수 있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물대 파악법. 자, 딱 4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4가지. 굉장히 단순하죠. 자, 우리가 그 날짜에 대한 개념들이 제가 이제 뭐 240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황 대표는 거의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웃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는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헷갈리다. 헷갈리면 안 되다. 헷갈리다인데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다. 뭐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5개 국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헷갈리다 한국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어로 가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럼 프랑스어는 뭘까요? 아리송, 다리송. 독일어도 있다고 합니다. 엠엠머흐. 자, 일본어도 있다고 합니다. 아리까리데스. 예, 중국어도 있다고 그러죠. 갸우뚱. 예, 이제 좀 늦은 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시 웃자고 함께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웃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어떠한 매매법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원칙을 갖고 그 원칙에 대한 로직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총 4가지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40일이라는 기간을 매물대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자, 240일 동안 거래량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240일이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는지 우리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주일,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은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했을 때 5일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우리 일주일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2주일 얘기는 많이 안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1개월, 한 달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달은 5 곱하기. 자, 일반적으로 몇 주죠? 한 달이? 4주죠. 그죠? 5 곱하기 4에서 20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달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3달 얘기를 하죠. 3달은 그러면은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6달은요. 자, 1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년은요. 12달은요. 자, 240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결국은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 특정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동평균선을 굳이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전록인 관점으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얘기 많이 하고 한 달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5일이 평이구나. 5일 기간이구나. 자, 한 달이 20일이구나. 3개월이 60일이구나. 6개월이 120일이구나. 12달이 240일이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때가 언제죠? 24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월 결산이 제일 많습니다. 12월 결산 기준으로 해서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240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농사를 얘기하고 통틀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물대 분석을 할 때는 240일에 대한 로직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매물대는 그게 지지와 저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매물대가 왜 지지와 저항이죠? 주식은요. 가장 속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거래량, 발륨입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장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스론, 가격론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발륨, 거래량론을 공부하고요. 타임, 시간론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발륨론, 거래량론까지가 확장되어 있고요. 미국은 타임론까지도 좀 확장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근데 이런 발륨 구간에서 자, 매물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특정 가격이 거래량이 생겼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 자리, 내가 봤던 그 특정 자리에 매수와 매도가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구간에서 매수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또 하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또 특정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잘 가는데 위에 악성 매물이 많을 구간이 있겠죠. 그 자리는 뭐가 됩니까? 악성 매물대, 매도 자리, 혹은 쉽게 하면 저항 자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어떤 특정 자리에서 밑에서 쫙 깔리게 되면 이것은 무슨 자리가 됩니까? 지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격론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중심가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거래 관점에서,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2분의 1, 4분의 1, 아니 정확히 2분의 1, 그다음에 75%, 25%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관점과 좀 다르게 조금 더 특정 구간에 물려있는 정도를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다만 프로그램 매매에선 가격론이 맞고요. 심리적 매매에서는 거래량론이 맞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론과 거래량론을 떼어서는 안 된다. 우리 프로그램 매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매매는 가격론으로 이루어진 거고 심리론에서는 거래량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을 버물려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는 지지와 저항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매물대 영역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의 구간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격엔 이만큼, 이 가격엔 이만큼 이렇게 되는데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10개로 하기에는 너무나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대 포인트는 20개로 잡습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조금 더 세밀하고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해 이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뽑으세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겠죠? 자, 핵심 포인트 잡겠습니다. 241과 20개.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딱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하는 내공 있는, 이렇게 다 구력 있고 내공 있는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방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력이 30년 됐는데, 내가 20년 됐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딱딱 키워드를 찝어서 할 수 있어야지만 주식은 수익이 극대화되고 원칙을 잡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공이 형성돼 있지 않는다면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설픈 게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주식시장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급등주의법을 잘못 배우게 됐을 경우에는, 잘못 학습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간단하죠, 그죠? 240일 중에서 20개의 구간을 쪼개서 지지와 저항을 갖고 매매를 한다. 지금 아직 안 와닿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좀 이따 차트를 보면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 방송에서 보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갖고는 올게요. 예,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게는데, 자, 왜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하냐면 가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쉽게 풀어 쓰는 것도 중요하고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정도는 여러 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사항을.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과서를 7번을 정독해야지만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7회독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7번을 공부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그걸 하고 이제 세부사항을 보면 문맥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떠한 부분들이 결과를 내는 사람과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너무 요약만 봐요. 요약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공이 쌓였을 때 하는 거고,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 그 요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됩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자꾸 건너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지는 겁니다. 차라리 매매법을 하나만 장착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 되면 오히려 미스가 안 나는데 너무 다방면으로 유형만 접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다 미스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참 중요해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양한 걸 해봤어요.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다양하게 돌아도 다녀보고 정말 지금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노크하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를 좀 깊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너무 듬성 알면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보다 나쁩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부부형이 이 부분 체크드리고요. 자, 사전적 정의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주식의 매물 차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아까 전에 며칠을 포인트 잡아드렸죠? 240일을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정의는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실무적 정의로, 실무적 접근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특정 가격대 거래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다. 자, 막대형 그래프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에 따라, 가격에 따라 나오겠죠? 주식의 매물 차트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된 물량을 막대형 그래프로 도식한 거다. 뭐예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막대형 그래프로 도식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죠. 자, 여기 240 적어 놓겠습니다. 자, 흔히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던 가격대를 우리는 매물대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거래량이 많은 가격 구간일수록 길게 표시되겠죠. 그죠? 길게 표시가 되면 매물대의 모양이 달라진다. 근데 기간에 따라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기간에 따라라는 단어예요. 360으로 정하면 그 360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봉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요 키워드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240이라는 걸 정해졌기 때문에 240 기간 동안의 매물대가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360을 집어넣으면 매물대 차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꼭 접근하셔야 될 때 꼭 체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매물대는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을 막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나타낸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체크해놓은 사전적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0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을 막대형으로 나타낸 그래프다. 특히 거래량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매수가, 매도가가 활발히 진행된 자리는 지지선과 혹은 저항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적 정의로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접근 방법, 그리고 정의, 용어까지 모두 다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이론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기를 장착해야죠. 자, 어떤 분은 이제 막 그 전쟁이 났는데 어떤 분은 검을 갖고 싸우는 분과 총을 갖고 싸우는 분은 당연히 다르겠죠. 검을 갖고 근처에 가기도 전에 벌써 총알은 날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이해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지만 또 수익적인 로직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지만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장착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피드. 제가 제일 안 믿는 말이 하나가 있죠. 내가 2,000개의 종목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딱 정확하게 타격을 잡을 때 그때 수익이 나는 거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무기 장착이 중요한데 그것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어려우신 부분들 그리고 내가 오전에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와 이슈에 대해서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가끔 이벤트도 하니까 오셔가지고 또 이벤트 참여하실 수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 세팅법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우리가 그래요. 좋은 무기가 있어도 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어렵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매물대 차트 세팅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매물대 차트에서 매물대 차트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차트 형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매물대 차트라는 거를 검색합니다. 매물대 차트. 그러면은 매물대 차트가 이제 봉 차트도 있고 바 차트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 색깔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격에 따라서 거래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체크가 돼 있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를 누르시고 제가 이 매물대 차트를 HTS에 있습니다.
정 안 되시면 여기다가 여기 검색하는欄이 있어요. 차트에. 매물대 이렇게 치면 나와요. 매물대 이렇게 치면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케이 이거 건들지 마시자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10개가 돼 있습니다. 10개. 10개의 단점은 뭐예요?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10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개. 그래야지만 구체화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 차트 중에서 또 핵심 키워드 뭐예요? 매물대 개수가 아까 240이 핵심이었으면 이번에 뭐예요? 20개를 딱 체크하고 가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만의 굉장히 간단한 로직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수식 강의를 한번 했더니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됐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강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쉬운 부분도 있고 오늘 조금은 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보시고 저는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 응원합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늘 그래요. 저희들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주식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게 참 소통되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짜 하는 얘기 중에 반이 주식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일상에서 원래는 뭐 이렇게 뭐 공장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예전에 옛말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쨌든간 이 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재밌는 순간은 주식 얘기할 때예요. 제가 제일 좋은 시간도 주식을 볼 때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찾고 이런 부분이 참 즐겁거든요. 저는 그런 게 즐겁고 맞을 때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부터 탄탄히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려제약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고려제약 그 약을 제가 예전에 그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면역력 강화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팔리겠어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전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특정 상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이제 약국에 가서 그거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갔대요. 아, 이거 두각 한번 받겠구나. 예. 그래서 두각 받겠구나 하고서 딱 주식을 봤는데 이 매물대 구간이 이쪽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에도 좀 있었고, 요 구간에 있었구나, 요 구간에. 이런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왔죠. 아하! 유레카! 그 뭔지 아시겠죠? 아, 지지대가 형성되는 구간을 좀 봐야 되는구나. 근데 자, 우리가 전고 매도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봅시다. 물론 이게 이 거래량이 또 발생하면서 이 매물대가 길어진 건 맞는데 이 전고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자리 포인트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매물대 잘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입니다. 여기 지금 20개로 쪼갠 거예요. 지금 색깔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매물대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11.3%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수치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11.3%가 1년 중에 11.3%가 요 매물대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 구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당연히 퍼센트 비율은 올라갔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비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1.3%니까 제가 요 구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서 거래량 없이 쭉쭉쭉 흘러내리면 이런 데서 다시 뭐가 되겠어요? 지지대가 되겠죠. 주식은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단순하게,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원칙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되죠. 자, 240일 기간 동안 이게 240 캔들입니다. 240 캔들 동안 이 매물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매물대 차트 분석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20개 구간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준에서 이 매물대 구간들, 이런 눌린 구간들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다시 내려올 때 매매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아셔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로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황 대표님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겁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게 아니라 차트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근간이라는 거죠. 만약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혹은 제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포메이션 부분을
무료로 제공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창투사 및 보안 관련주인데요. 창투사 및 보안 관련주인데 종목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쫙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종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데 제가 2의 구간 정도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런 구간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수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트, 가상화폐 관련된 뭔가 업비트 지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3,000원 정도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역시나 그래서 목표가 3,000원을 딱 제시해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왜? 여기서 악성 매물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지면 당연히 기간 자체에서 이 구간이 지금 20.9%죠. 물론 이게 이제 연장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한 15% 14%대였을 겁니다. 당연히 이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특정 호재 혹은 정말로 뭔가 핫한 이슈. 근데 이게 핫한 이슈에게는 조금 다소 아쉽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코로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매도 포인트가. 이런 것만 잘하셔도 돼요. 이런 것만. 주식은요. 원칙과 룰과 패턴만 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일단 근데 여기서 욕심내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전고점이 왔으니까 더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회비용을 잃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제가 여기서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더 갈 수 있지만 확률상 7대 3이다 이거예요. 하락할 확률 7, 상승할 확률 3이면 어느 쪽을 맞추겠습니까? 하락할 확률에다 맞추는 게 맞겠죠. 그런 포인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매물대 분석의 20개 분석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단순하죠. 20개, 241 기간 동안에 20개의 매물대를 세팅하시고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 저항 자리, 호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특급 호재, S급 호재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진양 폴리올레탄 제조 가공 및 판매 업체다. 자, 제가 이런 걸 팁으로 드리려고요. 주식은요, 약간은 우리가 그러죠. 우리 조상분들이 굉장히 조상님들이 훌륭하신 겁니다. 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감을 딸 때 일부 감은 까치밥도 좀 주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셔라라는 얘기를 하죠. 욕심내지 말자. 사람이 욕심을 내면 끝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속담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진양폴리라는 종목을 또 제가 이 포인트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체크. 이 종목도 슬슬 힘이 이상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양폴리가 이제 거래량 없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짝짝짝 차트 만들면서 예쁘게 뭘 만드냐? 제가 예전 기법 보시면은 여기 상한가 자리, 급등 자리에 여기 올려놓는 거예요. 오케이,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뭐예요? 급등 포인트가 나오겠구나. 왜? 힘을 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개인들 힘들라고 살살살 키워요. 이러면 지루해서 개인들 다 어떻게 해요? 에이, 지루해. 딴 종목 잘 간다면서 탁 나갑니다. 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다시 툭 튑니다. 이게 얼마 안 되지만 30에서 40%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악성 매물 많아요 하면서 31% 시장의 31% 악성 매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뚫으려면 특급 호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이건 가격론이 아닙니다. 거래량론입니다. 거래량적으로 31.5%가 여기서 거래가 됐다면 이 자리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7대 3입니다. 7대 3. 자, 이 자리 일단은 근처에 왔습니다. 3,750원. 자, 4,000원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약 5에서 10% 정도 디스카운팅해서 여기서 딱 시가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분들만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주식이 내가 여기서 40%를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물론 다시 힘을 모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보다는 한 번 또 수익을 보고 기다렸다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적으로 이런 로직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진양폴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로직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딱 이 뼈가 있는 매매법이죠, 그죠? 네.
캠트로스 이것도 제가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이거 이상합니다.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캠트로스가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오히려 이제는 지지 저항의 관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항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파 관점에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이 저항이 뚫리면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저항이 뚫리면 지지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악성 매물 다 뚫은 거예요. 요게 15%의 악성 매물이 있었습니다. 15%의 악성 매물인데 갑자기 빵 뚫은 거예요. 호수가 뚫린 거죠. 자, 눌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쭉쭉쭉 올라가죠. 근데 슬슬 물론 여기서 이제 11.9%가 여기서 거의 다 발생한 거래량이지만 슬슬 윗꼬리가 만들어지니까 매도지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악성 매물을 돌파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다시 눌렸다가 갈 때, 뚫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거래량의 악성 매물이 뚫리면서 최근 트렌드의 전기차 이슈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또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로직들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일제약. 3일제약도 마찬가지죠.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상합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3일제약은 진짜 시장에서 두각도 안 받은 종목인데 딱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거래량 없이 밀렸어요. 거래량 없이 밀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이 쌓여있으니까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거? 험난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험난한 자리가. 근데 다시 올려놓고 있으면서 다시 돌파를 시도하지만 요 구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돌파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매물대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매매하게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매물대 20개는 뭘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가격론이 아니라 거래량론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프라이스, 발륨, 타임 거기에 이제 각도까지 알면 주식은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매가 정말로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 유라테크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매물이 쌓이는 게 이상한데요?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간단하죠. 당연히 이 자리에서 계속 매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뭐예요? 가격을 툭툭 맞추는 거예요. 툭툭. 제가 그랬죠. 황주명 이꼬르 매드팩토. 황주명 이꼬르 유라테크. 제가 유라테크 이제 더 이상 안 본다고 했고. 황주명 이꼬르 매드팩토라고 했잖아요. 지금 매드팩토 얼마나 작합니까? 저는 종목에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그 종목을 많이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이제는 딱 여기서 악성 매물 딱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래량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매집 정도가 보였냐? 매집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물대는 뭘 확인할 수 있다? 매집도 확인할 수 있다. 매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집 포인트를 딱 체크했는데 자, 매집 정도가 30%, 20.8%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뚫었어요. 양봉을 어떻게 됩니까? 그 호수가 단단하게 뚫어서 그만 땅 뚫으니까 어떻게 돼?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 주가 포인트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 재밌지 않습니까? 알면 정말 재밌는 게 주식이에요. 제가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매도 끝나고 나면 또 위기가 오지 않냐. 그걸 또 알면 돼요.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는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가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알면 얼마나 재밌는 게 주식인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그거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말씀드렸죠.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제가 함께 재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라테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에어부산도 딱 종목을 보게 되면 에어부산 딱 우리가 이제 목표가,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십니다. 8.2%, 7.2% 악성 매물이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살살 뭐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격 맞추는 느낌 안 드십니까? 딱 흐름 맞추면서 딱 위아래로 딱 맞추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박스권. 자, 그럼 여기서 구멍을 딱 뚫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죠.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뭐가 있어요? 악성 매물 있잖아요. 몇 프로 있대요?
자,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19.6%에 29.6%가 있는 거. 여기 10.3%, 여기 19.6이니까 240일 기준으로 29.6%가 7, 8천 원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종목은 이 정도까지는 크게 여기까지 악성 매물이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고민해야겠구나. 29.6%면 그러겠죠. 오냐, 네가 왔구나 하면서 매도해야지. 이런 또 심리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9.6%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깨끗하잖아요. 호재가 붙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지와 저항, 매매와 원칙, 로직을 이해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대가를 준비할 때 참 많은 고심을 해요. 사실 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 드릴 것인가. 예,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저도 이 단계에 올라가기 지금 웬만하면 다 용어들은 다 알죠. 근데 그런 용어들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면 되는 거고, 건설하시는 분들 건설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면 돼요. 다른 거 잘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었죠. 오늘 바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좀 급등이 나와서 협상 결렬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에어부산도 한번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아침부터 딱 이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에어부산 이슈더라고요. 자, 분리매각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분리매각을 딱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에어부산은 원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설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은 잘 팔릴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를 맞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왜? 저걸 인수하게 되면은 오히려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은 뭐 여객 노선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국제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래에셋 관련해가지고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투자금, 초기자금,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만 넣고 취소가 된 케이스. 취소가 될까 말까 연결하는데 여기는 계약금을 2천억 넣었으니까 또 취소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만 인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상 아시아나항공만 인수하면 안 되는 게 아시아나항공이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에어 서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 부산도 있습니다. 근데 에어 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부산은 이제 50% 구간이라고, 40~50%라고 하면은 이 지분을 다 사줘야 됩니다. 이게 손자 회사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자회사가 되고, 인수한 기업이. 그럼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손자 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을 다 가질 수 없으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려요. 100%를 갖거나 아니면 에어부산을 분리해버려야 됩니다. 에어부산의 지분을 100%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가 된 거예요. 즉 아시아나항공 지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에어부산도 가져야 되는데 에어부산을 통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수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근데 손자 회사로 둘 수 없는 관계 법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어부산은 전부 주식을 사들여야 돼요. 만약에 즉 컨소시엄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다 매수하거나 아니면 에어부산을 따로 떼어가지고 다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돈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고민이죠. 근데 에어부산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간 그 부산 쪽에서는, 김해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곳이죠. 넘버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어부산 주식을 다 가져가냐 아니면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느냐죠. 사실 저희 산업은행 채권단이 주식으로 다 넘겼을 경우에는,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산업은행의 채권단이 주식을 모두 다 넘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금호보다, 현재 그 회장보다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만약에 분리매각 이슈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리매각을 하게 돼도 어떻게 되냐? 그럼 아시아나항공만 사면 되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죠. 그리고 분리매각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키가 어떻게 됐냐. 아시아나항공이 인수권이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 에어부산이라는 굉장히 큰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미래에셋대우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소송권이 생겼는데 그 돈이 작지가 않아서 미래에셋대우도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오늘 나온 이슈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되기도 한데 연기를 하면서 지금 계약금에 대한 그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매각 기대감에서 결국은 에어부산은 이런 이슈가 되겠죠. 답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 주식을 다 사거나 아니면 분리매각을 하거나 분리매각을 하면 에어부산 하나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핫하게 다시 한번 두각을 받으면서 이건 큰 아시아나항공만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딜이라든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내내 이슈화 됐던 이야기들이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야기들이죠. 여태까지 딜 중에 가장 큰 빅딜이죠. 올해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래서 에어부산이 지금 두각받는 이유가 어쨌든 간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량도 많이 없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두각을 받게 된다면 전체적인 재매각 협상 혹은 뚜렷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다는 로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이슈나 어려운 시사에 대해서 함께 또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에어부산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 말고 이런 로직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로직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주는 또 많은 부분들에 또 제가 도움을 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왜 주식은 왜 유가를 봅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요. 해주세요. 유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민감한 지표예요. 유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흐름 자체가 거의 안 빠지잖아요. 시장이 지금 더 올라가기 좀 다소 부담스러워. 제가 그래서 그렇죠. 43달러 풋, 41달러, 2달러 콜. 계속 이 자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단타 치신 분들은 몇 달 동안 수익이었을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가 유지가 되는 게 시장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포인트까지도 좀 잡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으시죠? 제가 유가 같은 경우도 아직은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유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시장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빅스. 자, 제가 빅스를 서서히 바닥다지기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빅스가 살살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뭐 급등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정말로 어떤 큰 이슈라든지 큰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근데 이게 빅스가 뭡니까? 변동성 위험 지수입니다. 변동성 위험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하지 이슈 한번 나오면 이렇게 하겠지만 윗골에 달리겠죠? 왜? 지금 빅스 위험 지수 사실 올라가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왜? 항상 위험하니까. 다만 시장, 이 빅스라는 지수, 위험성 변동 지수가 사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합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좀 과한 변동성에 대해서 뭐 과한 낙폭이라든지 과한 상승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스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매물대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결국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시장 수급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게 복잡함을 이긴다라는 부분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만약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차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Don't worry, BFP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